마사지에서 여드름 치료를 위하여 가장 많이 이용되는 광선은 1번 적외선, 2번 자외선, 3번 붉은 가시광선, 4번 밝은 광선. 자외선은 살균 및 건조작용이 뛰어나 여드름균을 억제하고 피지를 조절하는 효과가 있어 여드름 피부 치료에 널리 이용됩니다. 미용의 의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복식을 포함한 종합예술이다. 2번 외적 용모를 다루는 응용과학의 한 분야이다. 3번 시대의 조류와 욕구에 맞춰 새롭게 개발된다. 4번 심리적 욕구를 만족시키고 생산 의욕을 향상시킨다. 미용은 주로 인체, 두발, 피부 등 위 외형을 아름답게 가꾸는 기술적 분야를 의미하며 복식, 위상은 미용의 영역이 아닌 별도의 조형 예술 분야에 해당합니다. 다음 중 두발 손상 원인이 아닌 것은 1번 샴푸 후 두발에 물기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 급속하게 건조시킨 경우, 2번 헤어 트리트먼트제 도포 후 헤어 스티머를 사용하는 경우, 3번 베코밍을 자주 하는 경우, 4번 일과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되거나 바닷물의 염분이나 풀장의 소독용 표백문을 충분히 씻어내지 못한 경우. 헤어 트리트먼트제 도포 후 헤어 스티머를 사용하는 것은 모발에 영양을 공급하고 손상을 방지하는 관리 과정이므로 모발 손상 원인이 아닙니다. 반면 나머지 보기들은 물리적, 화학적 자극으로 모발을 손상시키는 요인들에 해당합니다. 낮 화장을 의미하며 단순한 외출이나 가벼운 방문을 할 때 하는 보통 화장은 1번 소셜 메이크업, 2번 페인트 메이크업, 3번 컬러 포토 메이크업, 4번 데이타임 메이크업. 낮을 의미하는 데이와 시간이라는 뜻의 타임이 합쳐진 단어로 일상적인 외출이나 가벼운 활동 시에 적합한 자연스럽고 단정한 화장을 말합니다. 위 구성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크리스트, 2번 베이스, 3번 루프, 4번 스템. 컬의 기본 구성 요소는 모발이 두피에서 시작되는 부분인 베이스, 컬의 형태를 결정하는 루프, 그리고 베이스와 루프를 연결하는 스템이며 크레스트는 웨이브의 가장 높은 지점을 의미하는 웨이브의 구성 요소이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헤어 블리치에 사용되는 암모니아수의 작용이 아닌 것은 1번 과산화수소의 분해 촉진, 2번 모발을 단단하게 강화시킴, 3번 발생기 산소의 발생 촉진, 4번 안정제의 약산성 pH를 중화. 암모니아는 모발을 팽윤시켜 연화하는 알칼리제이므로 모발을 단단하게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드럽게 만들어 큐티클을 여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 중 중탕한 오일을 탈지면이나 거즈에 적셔서 10분 정도 하도일 마스크팩을 하면 가장 좋은 피부는 1번 건성 피부, 2번 지성 피부, 3번 중성 피부, 4번 지루성 피부. 유분과 수분이 부족하여 피부가 쉽게 당기고 거친 건성 피부는 오일을 이용한 한 마스크로 유분을 공급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보습 효과를 높여야 합니다. 두발 중 발수성모는 모표피에 지방분이 많고 수분을 밀어내는 성질을 지닌 두발로 콜드 웨이브 용액의 침투가 시간이 걸리면 용이하지 않다. 이때 사전 처리법으로 맞는 것은 1번 특수 활성제를 도포하여 스티머를 적용한다. 2번 헤어 트리트먼트 크림을 도포한 후 스티머를 적용한다. 3번 PPT 제품의 용액을 도포하여 두발 끝에 탄력을 준다. 4번 린스를 적당히 하여 두발을 부드럽게 해준다. 발수성모는 수분을 밀어내는 성질이 강하므로 특수 활성제를 도포하고 스티머를 사용하여 큐티클을 열어줌으로써 펌제의 침투를 원활하게 해야 합니다. 팩의 효과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유효성분 흡수가 촉진된다. 2번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표피의 신진대사를 원활히 한다. 3번 잔주름을 방지하며 긴장감을 주어 탄력 있게 가꾸어준다. 4번 피부를 착색한다. 팩은 피부의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을 돕고 영양분을 공급하여 탄력을 주는 것이 목적이므로 오히려 피부를 착색시키는 것은 팩의 효과와 무관한 잘못된 설명입니다. 사각형 얼굴에 잘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의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헤어 파트는 얼굴의 각진 느낌의 변화를 줄 라운드 사이드 파트를 한다. 2번 두발형을 낮게 하여 옆선이 강조되도록 한다. 3번
이마의 직선적인 느낌을 감추기 위해 변화 있는 뱅을 한다. 4번. 딱딱한 느낌을 피하고 곡선적인 느낌을 갖는 헤어스타일을 구상한다. 사각형 얼굴은 얼굴의 각진 부분을 부드럽게 감싸는 스타일이 좋으므로 옆선을 강조하여 각진 얼굴형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드는 낮은 두발형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음 중 일반적으로 샴푸제에 따른 린스의 선택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석유계 샴푸제 플레인 린스 2번. 함성세제 샴푸제 오일 린스 3번. 비누를 위한 샴푸제 산성 린스 4번. 중성세제 샴푸제 크림 린스 석유계 샴푸는 세정력이 강하고 모발을 알칼리화하기 때문에 산성 린스나 크림 린스를 사용하여 모발의 pH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적절하며 물로만 헹구는 플레인 린스는 부적합합니다. 유기합성 연모제가 두발 염색의 신기원을 이룬 때는 1번 1875년 2번 1876년 3번 1883년 4번 1905년 1883년은 파라페닐렌디아민을 이용한 유기합성 연모제가 처음으로 특허를 받아 두발 염색의 새로운 시대를 연 역사적인 해입니다. 네일 폴리시를 칠하는 방법 중 원형의 손톱에 가장 적당한 것은 1번. 전체를 다 칠한다. 2번. 양옆을 남기고 칠한다. 3번. 양옆과 반월 부분을 남긴다. 4번. 프리에지만 남기고 칠한다. 손톱의 형태가 원형일 경우 양옆을 남기고 바르면 손톱이 더 길어 보이고 균형 잡힌 느낌을 주어 시각적으로 훨씬 날씬해 보입니다. 헤어 커트 시 사전 유의사항이 아닌 것은 1번. 두발의 성장 방향과 카오릭 위 성장 방향을 살핀다. 2번. 두부의 골격 구조와 형태를 살핀다. 3번. 유행 스타일을 멋지게 적용하면 손님은 모두 좋아하므로 미리 손님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다. 4번. 두발의 질과 끝이 갈라진 열모의 양을 살핀다. 헤어커트는 고객의 개별적인 요구사항과 두상, 모발 상태를 상담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므로 고객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스타일을 결정하는 것은 올바른 사전 준비 과정이 아닙니다. 컬의 분류 중 두피에 45도 각도로 세워진 것은 1번 플랫 컬, 2번 리프트 컬, 3번 포워드 컬, 4번 리버스 컬. 리프트 컬은 컬의 볼륨감을 살리기 위해 두피에서 45도 각도로 세워진 컬을 말합니다. 참고로 플랫 컬은 두피에 밀착된 0도 상태의 컬을 의미합니다. 다음 중 레이어 컷 위 시술 특징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1번. 두발 절단면의 외형선은 일자로 형성된다. 2번. 슬라이스는 사선 45도로 하여 직선으로 자른다. 3번. 전체적으로 층이 골고루 나타난다. 4번. 블로킹은 조로 4등분으로 한다. 레이어 커트는 머리카락의 길이에 단차를 두어 전체적으로 층이 골고루 형성되게 함으로써 가볍고 입체적인 볼륨감을 만드는 기법입니다. 올바른 미용인으로서의 인간관계와 전문가적인 태도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문제 오류로 보기 3번 내용이 동일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정확한 보기 내용을 아시는 분께서는 오류 신고를 통하여 내용 작성 부탁드립니다. 1번. 예의 바르고 친절한 서비스를 모든 고객에게 제공한다. 2번.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익혀두어야 한다. 3번.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익혀두어야 한다. 4번. 대화의 주제는 종교나 정치 같은 논쟁의 대상이 되거나 개인적인 문제에 관련된 것이 좋다. 고객과의 대화는 신뢰 형성을 위해 정치, 종교 등 논쟁의 소지가 있거나 개인적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주제는 피하고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이 올바른 미용인의 태도입니다. 아이섀도우에 있어서 돌출되어 보이도록 하거나 혹은 돌출된 부분에 경쾌함을 주기 위하여 가장 적합한 것은 1번 섀도우 컬러, 2번 액센트 컬러, 악센트 컬러, 3번 하이라이트 컬러, 4번 베이스 컬러, 하이라이트 컬러는 명도가 높은 색을 사용하여 입체감을 살리고 얼굴에 튀어나와 보이는 부위를 강조하거나 밝고 경쾌한 느낌을 주는데 효과적입니다.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사용된 가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현재의 피스와 비슷한 것으로 장발의 처리 기술로 사용되었다. 2번 쪽머리를 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3번
신분의 높낮이를 표시하는 큰머리 등의 처리 기술로 사용되었다. 4번. 댕기머리 등의 처리 기술로 사용되었다. 쪽머리는 본인의 머리카락을 빗어 넘겨 뒤로 묶는 스타일로 가채를 덧붙여 크고 화려하게 연출하던 큰머리나 어여머리와는 구분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가채는 주로 화려한 장식이나 신분 과시를 위한 큰머리 등을 만들 때 사용되었습니다. 손톱의 상피를 밀어주는 매니큐어의 기구는 1번 큐티클 시저스, 사이티클 시저스, 2번 큐티클 푸시어, 커티클 푸시어, 3번 큐티클 니퍼, 커티클 니퍼, 4번 큐티클 리무버, 커티클 리무버. 큐티클 푸시어, 커티클 푸시어는 이름 그대로 손톱 주변에 굳은 살인 큐티클을 부드럽게 밀어올릴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주로 여름철에 발병하며 어패류 등의 생식이 원인이 되어 급성장염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식중독은 1번 포도상구균 식중독, 2번 병원 성대장균 식중독, 3번 장염비브리오 식중독, 4번 보톨리누스균 식중독. 장염비브리오균은 바닷물에서 서식하는 세균으로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 어패류를 날 것으로 섭취했을 때 주로 발생하여 급성 위장염 증상을 일으킵니다. 공중보건학 개념상 공중보건 사업의 최소 단위는 1번 직장 단위의 건강, 2번 가족 단위의 건강, 3번 지역사회 전체 주민의 건강, 4번 노약자 및 빈민계층의 건강. 공중보건학에서 공중보건 사업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 주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목표로 하므로 그 최소 단위는 지역사회 전체 주민이 됩니다. 다음 중 전염병 질환이 아닌 것은 1번 폴리오, 2번 풍진, 3번 성병, 4번 당뇨병. 당뇨병은 외부 병원체에 의해 감염되는 전염성 질환이 아니라 인슐린 분비 문제 등으로 인해 체내 대사 기능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비감염성 만성 대사 질환입니다. 나머지 폴리오, 풍진, 성병은 모두 바이러스나 세균 등의 감염에 의해 전파되는 전염병에 해당합니다. 보건행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기본 요건이 아닌 것은 1번 법적 근거의 마련, 2번 건전한 행정조직과 인사, 3번 강력한 소수의 지지와 참여, 4번 사회의 합리적인 전망과 계획. 보건행정은 특정 소수가 아닌 국민 전체의 폭넓은 지지와 참여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강력한 소수의 지지와 참여는 올바른 요건이 아닙니다. 전염병 예방법 중 제1군 전염병인 것은 1번 유행성 출혈열, 2번 말라리아, 3번 비형간염, 4번 콜레라. 콜레라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통해 급격하게 확산할 위험이 있어 즉시 방역 대책이 필요한 제1군 법정 감염병으로 분류됩니다. 참고로 유행성 출혈열은 제3군, 비형간염은 제2군, 말라리아는 제3군 감염병에 해당합니다. 3% 수용액으로 사용하며 자극성이 적어서 구내염, 인두염, 입안세척, 상처 등에 사용되는 소독약은 1번 승홍수, 2번 과산화수소, 3번 석탄산, 4번 알코올. 과산화수소는 3% 수용액 상태에서 자극이 적어 소독제로 쓰이며 주로 구강세척이나 상처 치료에 널리 활용됩니다. 다른 소독약인 승홍수나 석탄산 등은 독성이 강해 인체 점막에 직접 사용하기에 부적합합니다. 조도불량, 현이가 과도한 장소에서 장시간 작업하여 눈의 긴장을 강요함으로써 발생되는 불량 조명에 기인하는 직업병이 아닌 것은 1번 안정피로, 2번 근시, 3번 원시, 4번 안구진탕증. 조도불량이나 과도한 현위는 눈의 조절력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근시나 안정피로 등을 유발하지만 원시는 주로 안구의 구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굴절 이상이므로 부적절한 조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dB, 데시벨은 무슨 단위인가? 1번 소리의 파장, 2번 소리의 질, 3번 소리의 강도, 음악, 4번 소리의 음색. 데시벨, dB는 소리의 크기나 압력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로 물리적인 음압의 강도를 측정할 때 사용합니다. 수질오염의 지표로 사용하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을 나타내는 용어는 1번 BOD, 2번 2, 3번 COD, 4번 SS.
BOD는 물속의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될 때 소비되는 산소량을 의미하며 수질 오염 상태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참고로 두는 용존 산소량, COD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 SS는 부유물질을 뜻합니다. 다음에 영아 사망률 계산식에서 A에 알맞은 것은 1번 연간 생후 28일까지의 사망자 수, 2번 연간 생후 1년 미만 사망자 수, 3번 연가 1에서 4세 사망자 수, 4번 연간 임신 28주 이후 사산 플러스 출생 1주인의 사망자 수. 영아 사망률은 특정 연도에 발생한 생후 1년 미만의 사망자 수를 해당 연도의 총 출생아 수로 나눈 뒤 1000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따라서 공식의 분자 A에는 연간 생후 1년 미만 사망자 수가 들어가야 합니다. 금속 제품을 자비소독할 경우 언제 물에 넣는 것이 가장 좋은가? 1번 가열 시작 전, 2번 가열 시작 직후, 3번 끓기 시작한 후, 4번 수온이 미지근할 때. 금속 제품을 처음부터 물과 함께 끓이면 산화부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물이 끓기 시작한 후에 넣어야 기구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소독약의 사용과 보존상의 주의사항 중 틀린 것은 1번 소독약액은 사전에 많이 제조해둔 뒤에 필요량만큼씩 사용한다. 2번 약품을 냉함소에 보관함과 동시에 라벨이 오염되지 않도록 다른 것과 구분해둔다. 3번 소독물체의 적당한 소독약이나 소독 방법을 선정한다. 4번 병원 미생물의 종류, 저항성에 따라 그 방법, 시간을 고려한다. 소독약은 변질이나 효력 저하를 막기 위해 사용 직전에 필요한 양만큼만 만들어 써야 하므로 미리 많이 만들어두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음 중 아포, 포자까지도 사멸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멸균 방법은 1번 자외선조사법, 2번 고압증기멸균법, 3번 P5 프로필린 옥사이드 가스 멸균법, 4번 자비소독법. 고압증기멸균법은 121위 고온과 높은 압력을 이용해 세균의 아포까지 완벽하게 사멸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멸균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들은 아포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거나 멸균 효과가 비교적 낮아 아포 멸균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고압증기 멸균기의 열원으로 수증기를 사용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1번 일정 온도에서 쉽게 열을 방출하기 때문, 2번 미세한 공간까지 침투성이 높기 때문, 3번 열 발생에 소요되는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 4번 바세린, 바셀린, 이나 분말 등도 쉽게 통과할 수 있기 때문. 고압증기 멸균기는 수증기를 이용해 미생물을 사멸시키지만 기름 성분이 많은 바세린이나 가루 형태의 분말은 수증기가 침투할 수 없어 이 방법으로 멸균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에틸알코올, 에탄올, 소독이 가장 부적합한 기구는 1번 빛, 콩브, 2번 가위, 3번 면도칼, 4번 핀, 클립. 에탄올은 금속 부식 위험이 적어 가위나 면도칼 같은 금속 도구 소독에는 효과적이지만 플라스틱 재질인 빛은 에탄올에 의해 변형되거나 녹을 수 있어 소독제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화학적 소독법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1번 순수성, 2번 융접, 3번 빙점, 4번 농도. 화학적 소독제는 일반적으로 농도가 높을수록 미생물의 단백질을 빠르게 변성시키거나 파괴하여 살균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농도가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살균작용 기전으로 산화작용을 주로 이용하는 소독제는 1번 오존, 2번 석탄산, 3번 알코올, 4번 머큐로크롬. 오존은 강력한 산화력을 바탕으로 미생물의 세포막을 파괴하여 살균하는 대표적인 산화제입니다. 반면 석탄산과 알코올은 단백질 변성작용을 주로 이용하므로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소독액의 농도 표시법에 있어서 소독액 100만 ml 중에 포함되어 있는 소독약의 양을 나타낸 단위는 1번 밀리그램, 밀리그램, 2번 ppm, ppm, 3번 퍼릴리, 0, 00, 4번 퍼센트. ppm, 파츠 퍼 밀리언은 100만 분유를 나타내는 단위로 전체 용액 100만 단위, 100만 ml 중에 포함된 용질의 양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화학적 소독제 중 살균력 평가의 지표가 되는 것은 1번 과산화수소, 2번 크레졸, 3번 염소,
4번 석탄산. 살균력의 기준이 되는 것은 석탄산으로 이를 기준으로 삼아 다른 소독제의 살균 효과를 비교하는 지표를 석탄산 계수라고 합니다. 다음 소독약 중 할로겐계의 것이 아닌 것은 1번 표백분, 2번 석탄산, 3번 치아염소산나트륨, 4번 요오드. 석탄산은 페놀류에 속하는 소독제이며 표백분, 치아염소산나트륨, 요오드는 모두 할로겐 원소를 포함한 할로겐계 소독제입니다. 혈액 속의 헤모글로빈의 주성분으로서 산소와 결합하는 것은 1번 인, 피, 2번 칼슘, 카, 3번 철, 폐, 4번 무기질. 헤모글로빈은 혈액 속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핵심 단백질로 그 구조의 중심에는 산소와 직접 결합하는 철, 폐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립스틱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틀린 것은 1번 저장 시 수분이나 분가루가 분리되면 좋다. 2번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색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3번 피부점막에 자극이 없어야 한다. 4번 입술에 부드럽게 잘 발라져야 한다. 립스틱은 보관 시 내용물이 분리되지 않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수분이나 분가루가 분리되는 것은 제품의 품질 결함에 해당합니다. 손바닥과 발바닥 등 비교적 피부층이 두터운 부위에 주로 분포되어 있으며 수분 침투를 방지하고 피부를 윤기 있게 해주는 기능을 가진 엘라이딘이라는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는 표피세포층은 1번 각질층, 2번 유두층, 3번 투명층, 4번 망상층. 투명층은 손바닥과 발바닥처럼 피부가 두꺼운 부위에만 존재하는 층으로 엘라이딘이라는 단백질이 포함되어 빛을 투과시키고 수분 침투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피부질환의 상태를 나타낸 용어 중 원발진, 프리머라일전스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면포, 2번 미란, 3번 가피, 4번 반은. 면포는 피부질환이 처음 시작될 때 나타나는 원발진인 반면 미란, 가피, 반은은 질병이 진행되거나 치유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속발진에 해당합니다. 피부의 자외선을 너무 많이 조사했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은 1번 멜라닌 색소가 증가해 기미, 주근깨 등이 발생한다. 2번 피부가 윤기가 나고 부드러워진다. 3번 피부에 탄력이 생기고 각질이 엷어진다. 4번 세포의 탈피 현상이 감소된다. 자외선에 과도하게 노출되면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멜라닌 색소가 과다 생성되면서 기미, 주근깨, 잡티와 같은 색소 침착 현상이 나타납니다. 다른 보기들은 자외선의 부정적인 영향과 반대되는 설명으로 자외선은 오히려 피부 노화와 건조, 각질 비후화 등을 유발합니다. 다음 중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연령이 높은 층의 발생 빈도가 높고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것은 1번 대상포진, 2번 단순포진, 3번 습진, 4번 태선. 대상포진은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신경절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질 때 재활성화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고령층에서 흔하며 신경 손상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이 특징입니다. 미백작용과 가장 관계가 깊은 비타민은 1번 비타민 K, 2번 비타민 B, 3번 비타민 C, 4번 비타민 D. 비타민 C는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하고 환원작용을 하여 피부톤을 밝게 만드는 미백 효과가 뛰어난 성분입니다. 적외선을 피부에 조사시킬 때 나타나는 생리적 영향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신진대사에 영향을 미친다. 2번 혈관을 확장시켜 순환에 영향을 미친다. 3번 전신의 체온 저하에 영향을 미친다. 4번 식균 작용에 영향을 미친다. 적외선은 피부에 열을 전달하여 온도를 상승시키므로 전신의 체온을 낮춘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적외선은 온열 작용을 통해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혈관을 확장시키며 식균 작용을 활발하게 합니다. 지성 피부의 특징이 아닌 것은 1번 여드름이 잘 발생한다. 2번 남성 피부에 많다. 3번 모공이 매우 크며 반들거린다. 4번 피부결이 섬세하고 곱다. 피부결이 섬세하고 고운 것은 건성 피부의 특징이며 지성 피부는 과도한 피지 분비로 인해 피부결이 거칠고 모공이 넓은 것이 특징입니다. 네일 에나멜이 가져야 할 성질로 틀린 것은 1번 붓으로 손톱에 칠하기 쉬운 점도일 것.
2번. 피막은 광택이 좋고 매끄러우며 흐림이 없을 것. 3번. 손톱 및 피부에 대하여 무자극일 것. 4번.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도가 저하될 것. 네일 에나멜은 시간이 지나도 적절한 농도를 유지하거나 용재 증발로 인해 오히려 점도가 높아져야 하며 점도가 저하되는 것은 제품의 품질 유지 관점에서 부적절합니다. 2. 미용업의 상속으로 인한 영업자 지위 승계 시 구비 서류가 아닌 것은 1번.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 2번. 호적 등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3번. 양도계약서 사본. 4번. 상속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영업자 지위 승계 중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권리가 이전되는 경우이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고파는 양도와 달리 양도계약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 시에는 양도계약서가 아닌 상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2. 미용사가 간질병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조치로 옳은 것은 1번. 이환기간 동안 휴식하도록 한다. 2번.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정지한다. 3번.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정지한다. 4번. 면허를 취소한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정신질환자나 전염성 질환자, 마약 중독자 등 미용사 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 간질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결격 사유 중 하나이므로 즉시 면허 취소 대상이 됩니다. 법령 위반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다음 중 청문 대상이 아닌 것은 1번. 면허를 취소하고자 할 때. 2번. 면허를 정지하고자 할 때. 3번. 영업소 폐쇄명령을 하고자 할 때. 4번. 벌금을 책정하고자 할 때. 벌금은 행정기관이 아닌 법원의 판결을 통해 결정되는 형벌이므로 행정처분 과정에서 실시하는 청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문은 면허 취소나 영업소 폐쇄와 같이 영업자의 권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입니다. 과태료는 누가 부과 징수하는가? 1번. 보건복지부 장관. 2번. 시, 도지사. 3번. 시장, 군수, 구청장. 4번. 세무서장. 공중위생관리법상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권한은 관할 지역을 직접 관리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이용 및 미용의 업무를 영업장소 외에서 행하였을 때 처벌 규정은 1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번.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3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4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공중위생관리법상 신고된 영업장소 외에서 미용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음 중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 항목에 속하는 것은 1번. 영업소 실내 공기. 2번. 영업소 실내 청소 상태. 3번. 영업소 외부 환경 상태. 4번. 영업소에서 사용하는 수돗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 항목에는 조명, 환기, 실내 공기질 등이 포함되므로 1번이 정답입니다. 나머지 항목들은 법적 위생관리 기준에 직접적으로 명시된 항목이 아닙니다. 2. 미용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 기준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영업장 안의 조명도는 100룩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해야 한다. 2번. 업소 내의 A. 미용업 신고증, 개설자의 면허증 원본 및 이 미용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3번. 일회용 면도날은 손님 1인에 하나여 사용하여야 한다. 4번. 이 미용기구 중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는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영업장의 조명도는 100룩스가 아닌 75룩스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법적 기준입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공중위생관리법상 준수해야 할 올바른 위생관리 기준입니다.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 이 미용의 영업을 한 자에 대하여 행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아닌 것은 1번. 영업소 간판 제거. 2번. 영업소 출입문 봉쇄. 3번. 위법 행위를 한 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부착. 4번. 영업소 내 기구 또는 시설물 봉인. 공중위생관리법상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소에 대해 행정청이 할 수 있는 조치는 간판 제거, 게시물 부착, 시설물 봉인 등이 있으나
영업소 출입문을 봉쇄하는 행위는 헌법상 거주 이전에 자유 및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어 법적 조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의 명칭 및 상호를 변경한 때의 1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은 1번 경고 또는 개선명령, 2번 영업정지 5일, 3번 영업정지 10일, 4번 영업정지 15일. 영업소 명칭이나 상호를 변경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가벼운 행정처분인 경고 또는 개선명령이 내려집니다. 이는 비교적 경미한 위반 사항으로 간주되어 행정처분 기준 중 가장 낮은 수위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이 면허 취소가 아닌 것은 1번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이 미용사 자격이 취소된 때, 2번 공중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염병 환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3번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 중 업무를 행한 때, 4번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미용사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미용사 자격 정지 처분은 면허 취소 사유가 아니라 행정처분의 대상일 뿐이며 나머지 보기는 면허 취소에 해당합니다.